축구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팀은 B클럽이 아니며 저 선수는 왜 B클럽을 안 갔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작 B클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팀은 수십 년 가까이 리그 우승과 인연이 없어도 여전히 B클럽으로 불리기도 하며, 반면 최근 수년간 유럽 무대를 평정한 팀조차 그저 돈으로 만든 팀이라며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B클럽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에서 B클럽이라는 개념은 단지 현재의 강팀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 뿌리는 오래된 구단의 전통의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AC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름만 들어도 축구팬이라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팀들로, 이들은 단지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자국 리그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온 구단들입니다. 레알은 1950년대 유러피언컵을 제패하며 유럽 축구의 중심이 되었고, 맨유는 미넨 참사를 이겨낸 재건의 역사로 전세계 팬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AC밀란은 전술 혁신과 수비 전통의 상징으로 유럽 무대에서 이탈리아의 자존심 역할을 해왔죠. 이처럼 B클럽이라는 지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쌓인 트로피와 시대를 대표했던 전설적인 선수 등 많은 요소가 모여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클럽의 위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현대 축구에서 B클럽을 구분짓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단연 재정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럽이 보유한 자본은 단지 유명 선수를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스카우팅, 트레이닝,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팬 구축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은 이 수십억 단위의 운영 예산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퀄리티와 구단의 운영 환경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왔습니다. 맨시티는 아부다비 자본 유입 이후로 단순한 강팀을 넘어 세계 최정상급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시티 풋볼 아카데미는 유소년 육성뿐만 아니라 1군 훈련과 회복 그리고 분석 시스템까지 갖추며 초대형 종합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죠. 파리 생제르맹은 카타르 자본을 등에 업고 프랑스 리그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월드클래스 선수를 데려오는 브랜드 파워까지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B클럽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팀이 아니며, 그들은 어떻게 돈을 쓰고 그것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재정력은 곧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선수 영입과 운영을 고민하는 클럽들과 달리 B클럽은 전 세계 수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팅을 펼치고, 심지어는 식단 관리까지 전방위적 투자를 아끼지 않죠. 또한 이들은 홈구장 자체도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와 레알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처럼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지이자 상업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죠. 이러한 인프라와 재정 구조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클럽 운영의 지속성과 팬 기반 확장에 있어서도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클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호날두, 메시, 음바페와 같은 슈퍼스타들이며, 이 슈퍼스타들이 활약했던 팀들이 곧 B클럽의 상징이 되죠. 그만큼 선수 영입력은 B클럽을 정의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단순히 이적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넘어서 그 클럽의 이름만으로도 선수들이 스스로 오고 싶어하는 축구계의 무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한때 갈락티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지단, 피고, 호나우두, 베컴 등을 모두 한 팀에 모았으며, 최근에도 벨링엄, 엔드릭, 음바페 등 차세대 월드클래스 자원들을 꾸준히 영입하며 미래의 스타까지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입력은 단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선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대의 크기로 챔스 우승 도전과 전 세계적인 주목도 등 이러한 모든 것이 그 클럽에 입단하는 것 자체를 선수 경력의 정점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구단의 영입력은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는데, 맨유는 최근 몇 년간 성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팬층에서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클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이는 곧 스폰서십 계약이나 SNS 팔로워 수 그리고 TV 중계 수익으로 이어지며 다시 클럽의 수익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 전 세계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구단의 SNS 팔로워 수는 수천만 명 단위로 급증하였죠. 이는 결국 선수 영입력과 브랜드 파워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최고의 선수가 오고 싶어하는 팀과 팬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팀들이 오늘날의 B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B클럽이라는 단어는 단지 현재의 성적이나 선수 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무게 있는 기준이 있으니 바로 시간을 견뎌온 전통과 역사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은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매번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걱정하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은 1979년과 1980년에 두 시즌 연속 유러피언컵과 현재 챔스 우승을 차지했던 역사적인 팀입니다. 이들은 당시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과 함께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군림했었던 팀이기에
오늘날의 성적만으로 이 팀을 평가하는 것은 그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AC밀란과 인테르도 같은데 이탈리아 세리에의 영광을 함께 만들어 온 이 두 팀은 유럽 대항전에서 무수한 영광을 누렸고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던 절대적 강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클럽의 유산과 스토리는 오늘날의 빅클럽이 가진 상징성과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종종 현재의 약세를 넘어서는 힘이 되는데 리버풀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년간 리그 우승 경쟁에서 멀었던 팀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유럽 무대의 역사와 유일 네버 워크 얼론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은 클럽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유지시켰으며 결국 클롭 감독의 부임 이후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통과 역사가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으나 하지만 그 기준만으로 빅클럽을 정의할 수 있을까? 많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지금 강한 팀이 진짜 빅클럽이라고 반박하는데 이런 주장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이고 트로피와 순위표가 가장 공정한 척도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현재 하위권을 맴돌고 유럽 대항전에도 나가지 못하는 팀이 진정 빅클럽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맨시티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던 중위권 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아부다비 그룹의 인수 이후로 그들은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전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맨시티는 현재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또한 지속적인 성과를 빅클럽의 조건으로 보는데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매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수들이 입단을 꿈꾸는 구단처럼 이러한 지금의 위치와 경쟁력이 진정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적 중심의 관점은 빅클럽을 동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어제는 명문 클럽이었지만 오늘날 무너진 팀은 전통 있는 중소 클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는 무명이었지만 오늘날 유럽을 지배하는 팀은 신흥 빅클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빅클럽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에 누가 진짜 빅클럽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성적 전통 재정 중 하나만을 따져서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빅클럽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날 빅클럽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팀이 도전장을 내밀고 또 누군가는 영광의 시대를 뒤로한 채 과거의 빅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팀이 빅클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